안녕하세요. 음악원 기악과에서 오르간을 가르쳐온 명예교수 오자경입니다. 일단 바흐의 매력은요, 최고의 예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가장 학구적인 음악, 그리고 감정과 이성이 완벽하게 조화돼서 담긴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르간을 모른 채 바흐를 알 수 없거든요. 그의 초기 직업이 오르가니스트였고 평생 오르간 연주를 했고 오르간 작품을 썼고, 그래서 바흐를 알려면 오르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죠. 바흐의 음악을 만화경 같다고 하거든요. 보는 각도마다 달라지는,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들었을 때는 그냥 듣기에 아름다운 음악이고 학자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까도 또 나오는 양파 같은 그런 학문적인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도 너무 아름다운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이론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의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작곡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곡을 썼느냐, 이 곡이 말하자면은 스타일이 바뀌는지, 아니면은 계속 일관적인 스타일로 가는지, 또 어떤 새로운 음색을 솔로로 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연구를 많이 해야죠. 음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악보를 보고 치는 그런 게 아니라 작곡가 같은 입장이 되어야 그 곡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죠.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일반 오르간 제작사가 아니에요. 이거를 만든 곳은 대학의 연구소거든요. 그것도 예테보리 대학의 고아트라는 게 역사적 오르간을 연구하는 연구소였어요. 그래서 한 10개 이내에 오르간을 만들고 문을 닫았어요. 이제는 없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옛날에 오르간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적용해요. 요즘 보통은 복원을 한다면은 현대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그냥 하지 옛날 방식 그대로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대로 한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희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소리가 좋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식으로 담근 장이 맛있듯이 그 전통 방식 그대로를 재현하는 그런 오르간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한국에 설치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수로서 학교에 또 한국에 좋은 오르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저의 임무였고, 한번 오르간은 설치하면 몇백 년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구려 이렇게 나서 한 10년, 20년 쓰다가 이렇게 버리는 거하고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봤을 때 가장 우리 학교에 또 우리 나라에 좋은 악기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일단 악기가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공감해요. 좋은 악기를 만져보면 거기서 그냥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좋은 악기를, 더군다나 우리 학교가 어떤 학교예요? 국내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학교니까 그들이 여기서 가장 좋은 악기를 접함으로써 얻는 교육 효과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열어야죠. 우리 학교라는 건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연습하고 거기서 레슨하고 그러면 스스로 터득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국내 음악계가 고전과 낭만시대 위주의 레퍼토리에 한정돼서 시대악기나 역사주의 연주의 수용이 좀 늦었을 뿐이지 그 누구도 이를 부인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첫 발걸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런데 용기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지 뒤지고 앞서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를 난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겠느냐? 전 국립대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같은, 저희는 그래서 학교에 악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 악기들도 다 준비해놨고, 저희 학교는 솔직히 개요 때부터 있었어요. 합시코드랑 리코더를 뽑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0년에 이 학교에 왔는데 20년간 준비를 해서 학부 학생들의 바로크 실내악이나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산원 악기로 학생들이 할 수 있게 하면서 커리큘럼과 이런 걸 20년 준비해서 2021년에 시작한 겁니다. 그 악보의 다이나믹이나 장식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사실은 그 시대에는 작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음악하는 사람들이 제일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론도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되고 문헌도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을 먼저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지금 3년 과정 커리큘럼 매우 빡빡해요. 그러니까 화성 알아야죠. 스타일 알아야죠.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지막에 어떤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해서 하는 거지 기본 없이 이거를 더한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유럽에는 벌써 한 60-70년 전부터 이거 다 연구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기록과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초대합니다. 바흐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솔직히 뜯어보면 잘 몰라요. 늘 접하는 음악만 접하고 있고 그 실체로 이렇게 들어가면 잘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바흐의 음악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기획한 주제와 해설이 있는 그런 바흐 음악회 시리즈였고요. 주제는 제가 바흐의 음악을 중심으로 잡았지만 그의 주변 인물, 뭐 아들, 부인, 뭐 제자까지 그 외에 또 그가 받은 영향, 어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를 둘러싼 갈등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주제를 뽑아서 했고요. 바흐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의 음악은 어떨까 하는 것을 좀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싶어서 시도한 시리즈였습니다. 바흐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음악가인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딪혀가면서 그의 진가를 확인해보자 라는 것이 계기였고요. 첫 회는 바흐의 초기 작품 위주로 했는데 이 악기가 사실은 바흐와 그 전 시대 사람들 그런 거에 적합한 악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사실 그렇다고 저희가 학교이기 때문에 바로크만 연주할 수는 없거든요. 저 악기로 낭만도 하고 현대곡도 연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 악기에 어울리는 레퍼토리를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일단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많은 공부가 필요했고 또 거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야 됐고 다 공부죠. 일반적으로 바흐 전곡 연주 이런 거 많이 해요. 그거는 그냥 아무 해설 없이 주제 없이 그냥 짜라륵 있는 순서대로 연주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듣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제를 있게 해야 사실 청중들이 그나마 이 어려운 바흐 음악을 조금 들을 수 있게 이렇게 계속 오르간 음악만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한다.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조금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청중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과정이 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더라고요. 남정호 교수님 같으신 분은 되게 바흐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먼저 나랑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제가 얘기도 하기 전에. 그래서 저야 너무 좋죠.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첫 번째 부인을 죽고 나서 바흐가 슬퍼서 애가를 쓴 그 부분에 현대무용으로 이제 풀어주셨죠. 근데 바흐와 현대무용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작업했고, 그다음에 뭐 동생이긴 하시지만 우리 남근호 교수님 뭐 마임으로 또 어떤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해서 되게 재밌게 작업했습니다. 더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네요. 네. 그다음에 오보에랑도 하면서 사실 그게 바흐가 오보에를 위해서 쓴 곡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레인지를 한 거죠. 오보에나 이런 악기는 선율이 기가 막히죠. 표현이 건반 악기로 하는 거와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악기를 하나 더 했을 때 이 음악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흥미롭게 재밌게 했죠. 바흐도 왜 바흐 칸타타 같은 데 보면은 악기들을 오블리가토 악기라는 걸 많이 얹잖아요. 성악이 있지만 거기에 악기를 꼭 같이 얹거든요. 그 다음에 현악 반주, 컨티뉴 이렇게 가는데 그런 거를 넣은 이유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걸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음악이 훨씬 더 사는구나. 그런 악기를 더함으로 인해서 음악적인 이야기가 훨씬 더 다채로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또 느꼈죠. 역시 바흐 이러면서 매번을 준비하면서 보냈던 그 고민의 시간,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다음엔 뭘 할까? 끝나자마자 다음번엔 뭘 해야 되지? 뭘 공부해야 되지?
무슨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지? 이런 고민의 시간이 가장 사실은 괴로우면서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한두 해가 아니라 한 15년 이렇게 쌓이면서 말하자면 꺼리가 생기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발전시켜서 내가 이런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라는 걸 통해서 책을 하나 쓸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그냥 한 번 뭐가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이 전체 과정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출판한 책 제목이 바흐의 나선형 시간이에요. 그게 골드베르그 변주곡을 가지고 제가 한 건데, 골드베르그 변주곡의 그 구조에다가 바흐의 30년, 마지막 30년의 삶을 얹었어요. 골드베르그 변주곡 자체가 아리아로 시작해서 30개의 변주곡을 거치고 나서 다시 아리아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돌아오는 원이 아닌 나선형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이미 이 30년을 지나서 다시 30개의 변주를 지나서 돌아온 아리아는 처음의 아리아와 달라요. 같은 아리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이 아닌 나선형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오르간을 처음 시작할 때 생각했던 바흐와 북스테우데 그 둘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어떤 그런 나선형처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지만 다시 만나기를, 초심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만나기를 바래서 이걸로 다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어달리기 할 때 계주로 딱 바톤 터치하는 거, 저는 제가 할 만큼의 일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바톤을 딱 다음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 같은 느낌이라서 홀가분하죠. 할 만큼 했다. 이제 알아서 해. 그런 느낌? 일단 한국에는 그 오르간이란 악기 자체가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서양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르간이 한국에서는 되게 낯선 악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기로서의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람들이 매니어층도 적고 무대도 적고, 다른 음악 분야가 막 비약적인 어떤 성장을 이룬 거에 비하면 오르간은 그거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고요. 하지만 중요성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런 고음악도 국립대학에서 해야 돼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학교니까. 그리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후원 시스템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들이 조금 더 오픈해야 된다. 장소를, 오르간이 있는 장소에서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줘서 그 장소를 열고 음악회도 하고 학생들 연습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인식과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악기만 늘어나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사람이 더 중요하지 나머지 환경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1번은 연주 기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도 꺼내놨지만 우리 학술 세미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거 내가 몰랐구나, 이런 거 아니까 재밌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늑대는 학생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반짝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것보다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사실 바흐가 약간 그런 작곡가였거든요. 모차르트처럼 천재라서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막 휘갈겨 쓰는 거, 바흐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이 지금 현재 이런 정말 위대한 작품들이 나온 거지. 그런 고음악에서는 그런 열심히 계속 탐구해가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찾는 과정?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건 비교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길게 봤을 때는 남은 상관없어요. 나와의 싸움이지. 근데 내가 진단 말이에요. 나랑 싸워서.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나만의 길에서 찾을 수 있는 기쁨이란 게 있어요. 소소한 하지만 그런 기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기를 권유해요. 뭐가 내가 제일 즐겁지? 이걸 하면서 내가 얻은 결과와 결실과 기쁨이 뭐지? 하는 것을 조금 더
현미경을 놓고 봐야 돼. 그냥 보면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나만의 것들을 쌓아서 축적하다 보면 뭔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래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죠. 저도 20년 걸렸어요.